그러면서 맨유 관계자는 콘테는 선수에게 6가지를 얘기했다면 그 6가지가 즉시 반영되는 걸 보고 싶어하는 스타일이며 선수들을 분단위로 꼼꼼하게 프로그래밍하길 원하는 스타일이다. 그런데 우리 선수들, 맨유 선수들한테는 어울릴지 확신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볼리TV 성욱입니다. 토트넘 손흥민 선수가 뛰는 모든 경기를 포함해 주요 경기 입중계 또 다양한 축구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작년이 됐네요. 2021년 10월 31일 토트넘이 홈에서 맨유에게 0대3으로 패배했던 시합 다들 기억하시나요? 호날두, 카바니, 래시포드에게 연속골을 내주면서 크게 패배를 한 데다가 토트넘이 유효슈팅을 단 한 개도 때리지 못했던 정말 끔찍한 경기였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당연히 참사였고요. 맨유 같은 경우엔 이 시합 앞두고 리그 4경기 연속 무승, 그것도 레스터한테 2대4, 그리고 무엇보다 홈인 올트래포드에서 리버풀한테 0대5로 아주 참담한 패배를 당했던 그 직후에 거둔 깔끔한 승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반가워했어야 되는 그런 경기였죠. 하지만 막상 경기가 끝난 이후 오히려 맨유 팬들이 아쉬워하고 토트넘 팬들이 기뻐하는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경기력 난조와 성적 부진으로 경질설에 시달리고 있던 토트넘의 누누 산투 감독이 마침내 경질이 됐기 때문이죠. 물론 모든 팬들이 같은 뜻은 아니었겠습니다만 당시 토트넘과 맨유 두 팀의 팬들 대다수는 새로운 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목소리 높여 내고 있던 중이었고, 그래서 당시 이 시합은 경기 전부터 이른바 섹시코, 콩글리시로 말하면 세클라시코로 불리고 있었죠. 우리말로 하면 한마디로 경질 더비 정도 되는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는 감독은 경질이 된다는 의미에서 주목을 받았다는 건데, 이 시합에서 토트넘이 크게 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맨유의 솔샤르 감독은 남고 토트넘의 누누 감독은 떠나는 그런 결말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 시합은 경기에선 토트넘이 졌지만 결과적으로는 토트넘이 이긴 경기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기도 합니다. 맨유의 솔샤르 감독도 얼마 안 가서 결국 경질이 됐는데요. 토트넘이 그 사이에 바로 안토니오 콘테 감독을 영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콘테 감독은 첼시 시절에 이미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이끈 적이 있는, 그리고 지금 소속팀이 없어 영입이 가능했던 감독 가운데 가장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맨유보다 먼저 공석이 생긴 토트넘이 지난 여름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시도를 해서 콘테 감독을 영입할 수가 있게 된 거였죠. 그러니까 솔샤르 감독이 물러난 뒤에 막상 마땅히 영입할 감독이 없어서 아직까지도 차기 감독을 정하지 못한 맨유 팬들 입장에서는 저때 우리가 졌어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소감을 남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오늘 새벽에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그건 바로 맨유가 콘테 감독을 영입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거다, 이런 기사가 데일리메일의 독점 뉴스로 뜬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못 데려온 게 아니라 안 데려온 거야, 맨유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담겨있는 기사 내용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맨유는 프리미어리그 우승 감독인 콘테 감독의 꼼꼼하고 빈틈없는 마이크로 코칭 스타일, 이게 맨유 선수들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영입 시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콘테 감독의 마이크로 코칭 스타일, 이거 아주 유명하죠. 데스타 선수들한테도 어린 선수들에게 하듯이 조목조목 굉장히 세세한 디렉션을 주는 감독이 바로 콘테인데, 그리고 훈련장에서나 경기장에서나 자신과 얘기된 부분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지 않을 때 굉장히 닥달을 한다고 하죠. 이 기사에 따르면 맨유에서는 그게 먹히지 않을 거라 우려했다는 얘기인데,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만 워낙 맨유가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은 팀이긴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의 맨유에서 이런 이유로 콘테 감독을 마다한다? 이거는 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믿고 싶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맨유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 기사 내용을 보면 2017년 첼시에서 우승컵을 거머쥐었던 콘테 감독, 이번 겨울이 시작될 무렵 솔샤르 감독이 맨유에서 고전하고 있을 때만 해도 무직 상태였다. 하지만 이 52세의 감독은 결국 11월 달에 토트넘에 합류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유는 곧 솔샤르 감독을 해임했고 임시 감독인 랄프 랑닉을 선임했는데 구단의 축구 담당 부서는 콘테를 오랜 시간 관찰하고도 영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였다. 그러니까 이어진 내용들을 보면요, 솔샤르 감독 경질 위기일 때 콘테 감독 영입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맨유와 안 맞는 감독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정말 진심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괜히 맞지 않는 감독을 영입을 했다가 팀 분위기 더 엉망이 되고
또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시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맨유의 입장들, 맨유 관계자 얘기에 따르면 콘테는 대단한 감독으로 여겨지지만 선수들을 닥달하고 꼼꼼하게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그의 방식이 맨유 선수라고 맞지 않을 거라고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맨유 관계자는 콘테는 선수에게 6가지를 얘기했다면 그 6가지가 즉시 반영되는 걸 보고 싶어하는 스타일이며 선수들을 분단위로 꼼꼼하게 프로그래밍하길 원하는 스타일이다. 그런데 우리 선수들, 맨유 선수들한테는 어울릴지 확신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이 말이 사실이라면 글쎄요, 저는 맨유 진짜 좀 더 오래 고생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지금 맨유가 언제적 맨유입니까? 챔스 티켓 따는 게 지상 과제인 팀이고 한창 잘 나가던 퍼거슨 감독 시절에 비하면 위상이 많이 내려온 팀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가린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실제로 콘테 감독 아직 초반이긴 합니다만 토트넘에 와서 예상보다 팀을 잘 이끌고 있고 또 그러면서도 만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토트넘 팬들의 극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맨유가 콘테 영입 기회를 놓친 것은 콘테 감독이 다루기 힘든 스타일의 지도자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망설였던 게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콘테가 사실 성과를 내는 감독이긴 해도 장기적으로 한 팀의 체질을 개선한다거나 역사를 바꿀 정도의 아우라가 있다거나 선수나 구단 사람들에게 모두 존경을 받는 그런 스타일의 또 캐릭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승부에 집착하는, 이기는 것에 중독된, 그걸 위해서는 선수고 보드진이고 아주 질리도록 닥달하는 그런 면이 있는 사람이고 또 원하는 선수를 안 사준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보드진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면 언제든 당장 사표 쓰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첼시 나온 뒤에 오랫동안 소송까지 벌여서 위약금 또 위자료 다 받아낸 거, 물론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당연한 소송이긴 했습니다만 맨유 입장,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고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런 요소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뒤늦게 이런 기사가 나오는 이유, 제가 볼 땐 이렇습니다. 지금 맨유가 후임 감독 구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콘테 놓치고 랑닉이 대행으로 와 있긴 합니다만 정식 감독은 또 다른 사람을 영입한다고 하는 중인데 최종 3인 후보 명단에 들었다고 알려진 새 감독 포체티노, 텐하그, 브랜든 로저스 확실히 올 수 있는 것인지 또는 맨유에 어울리는 감독인 것인지 얘기가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콘테 감독 왜 못 잡았냐, 왜 세클라시코까지 가도록, 그리고 그 뒤로도 솔샤르를 질질 끌고 가서 이 지경이 됐냐, 이런 얘기들에 대한 일종의 변명이 아닌가. 아무튼 프리미어리그는 참 재미난 곳입니다. 모든 팀들이 어떻게든 얽혀있고 또 이렇게 얘기거리들이 끊임없이 나오니까요. 이제 맨유랑 토트넘 3월 13일에 붙게 되는데 여러모로 더 재미난 사연이 하나 더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볼리TV였고요. 오늘도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볼빠.